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중미들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박용우를 향한 패스길과 공간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골 결정력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역시 미국과는 다르게 멕시코 전방 선수들은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더군요. 우리나라가 선발 라인업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 이번엔 우측 윙어인 이강인을 보다 후방에 가담하는 빈도를 높였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기본적인 전술 컨셉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미국전보다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은 전반전에 우리 중미들을 아주 널널하게 풀어줬다는 점이고 멕시코는 전반부터 빡빡하게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을 내보냈다는 점이었다고 봅니다. 비슷한 구도에서 공간적인 여유를 갖기도 패스키를 찾아내기도 훨씬 어려웠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다룰 계획이기는 한데 오늘은 그렇게 어려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켰던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 자체도 대단히 멋있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가는 과정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김태현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왼쪽 깊숙하게 올라가 있는 윙백인 이명재로부터 이렇게 백패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위치상 멕시코에서는 이 오른쪽 윙어가 전술적 마크맨이 되겠죠. 여기에서 김태현은 의도적으로 볼을 잡고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자기한테 상대 선수 하나가 묶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격 자원들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동시에 박용우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은 상대 원톱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에 원톱을 넘어서서 앞으로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박용우의 플레이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많은 건 알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의 이 움직임은 상당히 적절했어요. 원톱보다 뒤에 있었다면 공격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됐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간 덕분에 김태현이 택할 수 있는 전진 패스 옵션을 늘려줬기 때문이죠. 동시에 여기에서 손흥민이 측면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아까 김태현한테 백패스를 했던 윙백인 이명재한테 볼을 투입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시를 본 김태현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명재를 보고 약간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수들도 이걸 보고서 측면 막으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이시죠?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과 김태현이 이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고자 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를 잡을 수 있는 선수는 오른쪽 풀백과 오른쪽 중미가 되겠죠? 그래서 둘 모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동안에 손흥민이 그렇게 벌어진 공간 사이로 재빠르게 침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덕분에 손흥민이 상당히 위협적인 공간으로 중미들보다 한 발 앞선 상태로 침투하고 있죠. 그래서 손흥민은 여기에서 이명재가 바로 찌르는 식의 침투 패스를 넣는다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미리 계산을 하고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박용우의 모습도 보이죠? 설령 손흥민의 이러한 움직임과 계산까지 상대 중미들이 완벽하게 읽어내서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중미들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박용우를 향한 패스길과 공간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골 결정력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방금까지의 설명이 무색하게도 이게 활용되진 못했지만 활용할 환경은 됐었는데 안 했다와 활용할 환경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짚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른 의미로 또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명재의 패스를 받은 건 여기에 있는 김진규였어요. 그리고 이 구도에서 마크맨 관계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1대1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넓게 벌린 이강인한테 보내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왼쪽 윙어도 이강인한테 붙으려고 슬금슬금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공미를 끌어들일 만큼 끌어들인 다음에 이강인이 아니라 김문환한테 넘겼습니다. 주목할 거는 여기에서 멕시코 왼쪽 윙어의 반응이었어요. 이강인을 잡으러 가려다가 말고 바로 김문환한테 붙었죠. 즉 원래는 측면을 담당해야 될 선수가 지금 중앙으로 끌려간 셈인데요. 덕분에 공을 뺏어내지는 못했지만 김문환이 백패스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로 밀려난 건데 왜 이게 주목할 일이었냐? 바로 그 왼쪽 윙어가 중앙으로 확 하고 끌려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강인을 향한 패스길을 열린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압박을 하러 가는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까 이 장면에서 바로 이강인한테 넘겼었다면 이 왼쪽 윙어는 측면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패스가 나올 경우에 그 결대로 이렇게 이강인을 향한 패스기를 막는 루트로 압박을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중앙으로 끌려갔다가 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김문환까지 추가적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게 됐죠. 원래 공미의 마크맨은 김진규였기 때문에 김문환을 보기는 했지만 손짓으로 잡으라고 할 뿐이지 본인이 잡으러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위치에 있는 풀백은 이강인도 잡으러 가야 됐고 결국 이강인과 김문환에게 2대1로 몰리는 구도가 되어서 이런 식의 전개를 통해 김문환한테 볼이 연결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죠. 왼쪽에 최종 수비수인 풀백마저 무력화되었지만 그렇다고 멕시코 입장에서 김문환을 완전히 내버려둘 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왼쪽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명밖에 없는 중앙 수비수 중 하나가 측면으로 끌려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오현규를 상대할 중앙 수비수는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보시다시피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숫자를 채워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16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서는 솔직히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프로필이에요. 크로스가 낮게 날아오는 게 아닌 이상 키를 넘어갈 게 자명했고 그래서 풀백까지 잔뜩 중앙에 좁혀서 여기에 집중을 하였는데 이걸 오현규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공이 손흥민의 앞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왼쪽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것에 대한 연쇄적인 효과로 인해서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노마크맨 상태가 된 셈이고 오른쪽 풀백이 최대한 손흥민의 슈팅각을 막아왔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골키퍼의 머리 위를 향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면서 그대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점골을 넣는 것에 성공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긴 했지만 그럴 가치들이 충분히 있는 장면들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힘든 경기였고 이후 영상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적어도 이 득점 장면만큼은 빛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